네, 그럼 3장 전동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1번 전동기의 토크 단위는 뉴턴미터 혹은 킬로그램미터죠. 답은 3번입니다. 2번도 공식을 묻는 건데요. 유도 전동기를 기동하여 각 속도 오메가 S에 이르기까지 회전자에서 발열 손실 Q를 나타내는 식은 운동에너지 발열 손실 Q는 단 J는 관성 모멘트일 때 발열 손실 Q는 2분의 1의 J 오메가 제곱. 제가 이런 부분에서 유도 과정도 있었습니다. 유도 과정은 이해만 하시고 결과 2분의 1 J 오메가 제곱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관성 모멘트가 75요. J가 75일 때 회전체 GD 제곱 플라이휠 효과는 얼마인가? 우리가 J는 4분의 GD 제곱이죠. 따라서 GD 제곱은 4J, 즉 플라이휠 효과는 관성 모멘트의 4배가 됩니다. 그럼 얼마? 관성 모멘트가 75니까요. 4 곱하기 75 하면은 300이 되죠. 300. 단위는 킬로그램 제곱미터가 되고요. 3번에는 4번입니다. 그럼 4번 볼게요. 플라이휠 효과가 GD 제곱인 전동기 회전자가 N2 RPM. 여기서 보세요. N2라고 하고 RPM은 분당 회전수입니다. 보통 우리가 N은 RPS, 대문자는 RPM으로 많이 나타내는데 이 문제에서는 소문자라고 하고 분당 회전수를 나타냅니다. 이때 방출한 에너지는 N2에서 N1으로 감소할 때 방출한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에너지는 얼마나 그랬어요? 플라이휠 효과 GD 제곱, 그 다음에 회전수 N일 때 에너지는 얼마? 730분의 1의 GD의 제곱에 N의 제곱이라고 그랬죠. 원래 N의 제곱인데 이 문제에서는 분당 회전수요. 이 문제에서는 소문자 N이라고 했기 때문에 730분의 1의 GD의 제곱에 N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방출한 에너지는 처음에 속도일 때 에너지, 나중 속도일 때 에너지에서 처음 속도일 때 에너지를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N2에서 N1으로 감소갑니다. 속도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를 때가 에너지가 더 크겠죠. 그러면 빠를 때 속도에서 나중의 속도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W는 W2-W1이고요. 730분의 1의 GD의 제곱이죠. GD의 제곱이고 얼마? N2의 제곱 마이너스 N1의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4번에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2번. 네. 5번. 동기부하를 운전할 때 운전이 안정하기 위해서는 전동기 및 부하의 각속도 토크 특성에 만족해야 할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합니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림으로 했을 때, 토크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ML이라 그랬죠. 즉, 토크 L, 토크 M입니다. 안정한 운전이면은 이 부분이라고 했고요. 이 부분이기 때문에 TL이, 이 부분은 TL이 TM보다 더 클 것. 그래서 D 오메가분의 T, D 오메가분의 T. 그래서 L이 크죠. L이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네, 답은 4번이고요. 그림으로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식으로 나타낼 때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5번에는 4번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12층 건물의 엘리베이터 적재 무게 800kg, 승강속도 50m/min입니다. 분당 회전수일 때 전동기의 용량은 얼마냐? 효율이 80%인데 우리 P는
지금 분당 회전수죠. 분당 회전수일 때 얼마? 6.12 이타분에 지금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는 무게 그냥 WV라고 할게요. 다만 이때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혹은 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단위가 톤이 돼야 됩니다. 톤. 네. 그래서 얼마? 800kg니까요. 800kg니까 톤으로 바꾸면 0.8톤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분당 회전수가 분당 속도 50m가 되고요. 50m/min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6.12 효율이 80%니까 0.8 그러면은 8.2kW가 되죠. 8.2kW. 교재는 이렇게 되죠. 0.8로 안 하고 850하고 그 대신에 6.12 대신에 얼마? 6120. 결과는 똑같습니다.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단위는 톤이 돼야 되고 800kg이기 때문에 톤으로 바꾸면 0.8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용량은 얼마냐? 약 1번입니다. 1번 약 8kW가 된다. 계속해서 7번 문제가 됩니다. 양수량이 30세제곱미터/미니트, 양정이 15m, 펌프율이 85%고 여유가 1.2가 있답니다. 그러면 P는 얼마? 지금 양수량이 세제곱미터/미니트입니다. 분당이니까 6.12 곱하기 효율이 85% 0.85가 되죠. 그 다음에 양수량이 30입니다. 30 곱하기 양정 H가 15m. 끝난 것이 아니고 설계 여유 1.2, 즉 이만큼의 펌프가 아니고 여기에서 1.2만큼 여유를 주라. 이 펌프의 용량 여유를 주라. 그래서 1.2를 곱하면 103.8이 되네요. 7번에는 1번입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 계속 나오죠. 예, 공식이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10층 빌딩에 설치된 적재 중량 1000kg 1톤입니다. 엘리베이터 승강 속도는 60m/min 할 때 필요한 전동기 출력은 얼마냐? 평형추의 평형률이 0.6이고 효율은 1입니다. P는 얼마? MV고 6.12 이타가 되죠. 여기에 평형추의 지금 평형추의 평형률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C라고 하니까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6.12 곱하기 효율이 1이라고 하죠. 1. 무게가 1000kg 1톤입니다. 속도는 60m/min고 평형추의 평형률이 0.6입니다. 0.6. 계산하니까 약 6kW. 6kW. 8번에는 답이 2번 6kW고요. 9번입니다. 9번. 권상하동이 100톤이고 1.5m/min니까 또 분모에 6.12 들어가죠. 권상경 전동기 용량은 약 얼마인가? 효율이 70%입니다. 따라서 P는 6.12 이타분의 MV 6.12 곱하기 효율이 70% 0.7이고요. 무게가 100톤, 속도가 1.5가 됩니다. 1.5. 답은 35kW. 네. 계속 같은 문제로 반복하는데 그만큼 전동기에서 계산 문제로 나올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계산 문제였고요. 10번 볼게요. 직류 직권 전동기는 어느 부하에 적당한가? 직권 전동기는 우리가 이렇게 속도가 있고요. 토크라고 했을 때 직권 전동기는 전기 기계에서 이렇게 했죠. 이렇게. 예. 속도에 따라서 토크가 이렇게 감소하는 겁니다. 토크가 감소한다. 그러면 출력은 이렇게 일정하겠죠. T는 오메가분의 P에서
출력은 거의 일정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출력이 거의 일정합니다. 출력. 출력 혹은 동력 부하가 된다. 10번에는 3번 정출력 부하. 11번 하역 기계에서 무거운 것은 저속으로, 가벼운 것은 고속으로 작업해서 고속이나 저속에서 다 같이 동일한 동력이 요구되는 부하. 전기 철도 생각해 주시면 되죠. 10번과 마찬가지입니다. 토크가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특성을 가지는 거 정출력 부하 혹은 정동력 부하. 답은 정동력 부하가 되죠. 정동력 부하. 11번에는 3번입니다. 12번 직류전동기와 비교한 교류전동기의 특성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류전동기와 비교한 교류전동기. 1번 전원을 간단하게 얻을 수가 있다.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220V 꼽으면 바로 전원을 얻을 수가 있죠. 2번 정밀한 제어된다. 정밀한 제어는 직류전동기가 구조가 더 복잡합니다. 더 비싸죠. 그런데 정밀한 제어가 직류기는 더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류전동기는 정밀한 제어, 뭐 선풍기 같은 거 보세요. 뭐 100바퀴 돌고 끊어라. 이게 아니지. 1단, 2단, 3단 이렇게만 되지 정밀한 제어는 안 된다. 한번 가격이 싸다. 교류전동기가 직류전동기에 비해서 구조가 간단하고 더 싸고요. 4번 취급이 간단하고 운전이 쉽다. 선풍기 같은 생각하면 그냥 코드 꽂고 1단, 2단, 3단 누르면은 바로 운전하죠. 그래서 취급이 간단하고 운전이 더 쉽고요. 틀린 것은 2번입니다. 13번 전동력, 전기 동력, 전동기를 의미하죠. 응용 기술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1번 동력 전달 기구가 간단하고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동기가 아니면 뭐 유압 펌프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유압, 뭐 공압 뭐 이런 것들은 동력 전달 기구가 굉장히 더 복잡하고요. 더 어렵습니다. 유압, 공압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전동기가 훨씬 더 쉽다. 이번 전동력의 집중 분배가 쉽고 또 경제적입니다. 타 방법에 비해서. 3번 전원의 전압 주파수 변동에 의한 영향이 없다가 아니고 있지요. 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14번 삼상 교류 전동기의 입력을 표시하는 식은 삼상에서 P는 루트 3배 V I 코사인 세타가 되고 V는 선간전압입니다. 선간전압이 우리가 입력전압이죠. 입력을 우리가 상으로 입력하진 않죠. 입력전압 선간전압이고 I도 선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삼상 교류전동기 입력을 표시하는 식은 4번이 되죠. 15번 전동기의 출력이 15kW, 속도 1800rpm을 회전하고 있을 때 발생되는 토크는 몇 킬로그램 메타냐? 토크는 0.975 n분의 p의 킬로그램 메타가 됩니다. 9.5 n분의 p의 뉴턴 메타, 0.97 n분의 p의 킬로그램 메타가 되죠. 그래서 0.975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n은 1800, p는 15kW죠. 15kW니까 15 곱하기 15의 3승 하니까 토크는 8.1 kg 메타가 된다. 킬로그램 메타. 15번에는 답이 3번입니다. 계속해서 16번 가볼게요. 16번. 제가 이론하면서 유도했던 부분인데 극수피의 삼상 유도전동기 주파수 F, 슬립 S, 토크 T로 회전하고 있을 때 기계적 출력 와트는 입니다. 기계적 출력은 일단 P는 뭐다? 오메가 T가 되죠. 출력은 오메가 T. 오메가는 2파이 N이 되고 T가 됩니다. 여기서 N은 얼마요? NS의 1-S니까 2파이에 T에 얼마? NS는 P분의 초당 회전수일 때는 EF, 분당일 때는 120F가 되고요. 초당일 때는 EF,
1-S가 됩니다. 얼마? P분의 4파FT의 1-S가 되죠. 그래서 16번에는 3번입니다. T의 P분의 4파F의 1-S가 되죠. 3번이고요. 17번. 네. 전동기의 정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입니다. 정격 뭐가 있었어? 연, 단, 반이 있었죠. 연속, 단시간, 반은 반복이었습니다. 중시간은 어정쩡하죠. 아닙니다. 연, 단, 반이 전동기의 정격이었고 18번 전동기에 진동이 생기는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전동기에 진동이 생기는 원인입니다. 진동은 기계적인 원인과 전기적인 원인이 있었죠. 기계적인 것과 전자기적 원인이 있었습니다. 했을 때 답은 원인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1번 회전자의 정적 및 동적 불평형은 뭘까요? 회전자의 정적이냐 동적 불평형은 기계적인 원인이고요. 이번 베어링의 불평형도 당연히 기계적일 것이고 3번 회전자 철심의 자기적 성질의 불균등 자기적 성질이니까요. 이것은 전기적 원인이 되겠죠. 전자기적 원인이고 3번 고조파 자기에 의한 동력의 평형은 상관없죠. 고조파 자기에 의한 동력의 평형이니까 불평형, 불균등이 아니고 평형이 진동 생긴 원형은 아닙니다. 맞죠? 답은 4번이고요. 19번 전동기 운전 시 발생하는 진동 중 전자력의 불평형 원인에 의한 것 전자력입니다. 전자기적인 원인 1번 회전자의 정적, 동적 불균형 기계적 2번 베어링의 불균형 기계적 3번 상대 기계와의 연결 불량 및 설치 불량 기계적 4번 회전 시 공극의 변동 공극이니까 전자기적이죠. 답은 4번입니다. 20번 지정된 부식의 산 부식 나오니까 방식성이죠. 방식형 전동기입니다. 부식 방식 이것은 그냥 한 단어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1번 전동기의 사용 장소에 따른 보호 방식 중 연직면에서 15도 이내 각도로 낙하하는 물방울 제가 적으로부터 방어한다. 그 적이 15도 이내 각도로 침입하는 물방울이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좋다 그랬죠. 방적 답은 2번입니다. 22번 전동기 절연물의 종별에서 허용 온도 상승 한도가 130도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130도 해서 우리가 130도는 영어로 B죠. 그래서 B종입니다. 답은 4번. 23번 직류전동기 기동방식에 적합한 것은 직류전동기 기동방식에 적합한 것은 기동방식입니다. 직류전동기요. 일단 기동보상기법은 농형, 삼상농형 전전압 기동법도 농형, Y델타도 농형, 저항기동법이죠. 저항기동법과 가변전압 기동법이 직류전동기의 기동방식이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24번 2차 저항 제어를 하는 권선형 유도 전동의 속도 2차 저항 제어는 뭐다? 속도 제어는 비례추를 이용합니다. 비례추를 이용하니까 속도가 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속, 감속 모두 가능한 변속도 특성입니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 가감 변속도 특성 25번 다음 중에서 기동 토크가 가장 큰 특성을 갖는 전동기 기동 토크가 가장 큰 특성이라 하면 똑같은 조건에서 보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전차가 우리가 뭐 전동기로 움직이는 것 중에서 그래도 전차가 힘이 굉장히 세죠. 전차 뭐요? 직권입니다. 직류 직권. 전차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 전차 직류 직권이다. 26번 유도 전동기 기동법 중에서 감전압, 전압을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아닌 것은 직입기동법이죠. 직입기동법은 전전압 기동법입니다. 전체 전압을 모두 입력하는 것. 콘돌파 기동법. 콘돌파는 콘도르퍼법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이것도 우리가
그 기동 보상 기법을 활용한 콘도르법 뭐 그런 기동법이기 때문에 감전압이 맞고요. 리액터 기동법이나 1차 저항 기동법도 모두 전압을 감소합니다. 직깁은 전전압이라서 아니고. 27번 농용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농용유도 전동기, 전전압, Y델타 기동보상기, 리액터 기동 뭐 이런 것도 있고요. 2차 임피던스 기동은 2차 저항법, 2차 임피던스법은 모두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었습니다. 28번 15kW 이상의 중형 및 대형기의 기동에 사용되는 농용유도 전동기, 농용유도 전동기에서 5kW 이하는 전전압, 5에서 15는 Y델타, 15를 넘으면은 기동보상기법이었죠. 답은 1번. 29번 단상유도 전동기 운전 중에도 전류가 흘러 손실이 발생하여 효율과 역률이 좋지 않고, 단상유도 전동기 중에서 효율과 역률이 굉장히 안 좋고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없다. 세이딩,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없는 것은 세이딩 코일형이 됩니다. 30번 단상 유도 전동기 기동 토크가 큰 순으로 올바른 것은 자주 나옵니다. 반콘 분쇄, 그래서 반 콘덴서 빼고요, 반발 분상 세이딩, 반콘 분쇄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기기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전기 응력에서도 이처럼 나올 수가 있습니다. 31번 기중기 등으로 물건을 내릴 때 또는 전차가 언덕을 내려가는 경우 전동기가 갖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화하고 하면 발전인지 회생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전원에 반환하면서 했기 때문에 회생입니다. 반환한다. 그래서 회생시킨다는 겁니다. 회생제동. 그리고 회생제동이 또 나오는 것이 전차가 언덕을 내려가는 것을 이용하는 것. 전차가 언덕을 내려가는 것을 이용하는 경우 전원에 반환한다. 이런 단어가 있으면은요, 회생제동이 됩니다. 31번에 2번. 32번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플러깅. 뭐라 그랬죠? 플러깅은 역회전입니다. 역상제동이 됩니다. 가장 옳은 것은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요, 일반 단상 상태로 기동할 때 일어나는 현상 아니고 역회전, 얘는 플러깅은 제동입니다. 역회전 시켜서 정지시키는 제동이에요. 이번 고정자와 해정자의 상수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도 아니고, 플러그를 사용해서 전원을 연결하는 방법도 아니고, 뭐다? 고정자 측의 3단자 중 2단자를 서로 바꾸어 접속하여 제동하는 방법. 답은 4번이죠. 33번 계좌 전류를 일정하게 하고 전기자에 인가하는 전압을 변화시켜 속도를 제한하는 방법. 속도를 제한하는 방법 중에서 뭐가 있어요? 저항제어, 계좌제어, 전압제어가 있는데 계좌를 일정하게 하고 전압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답이 있죠? 전압을 변화시키니까 전압제어가 됩니다. 답은 1번. 34번 전동기의 1근허 장치의 속도 특성과 사용처는, 1근허는 뭐예요? 직류기의 속도 제어 방법 중에서 전압 제어가 있죠. 전압 제어에 워드 레오너드, 정지형 레오너드, 1근허, 초퍼, 직병렬 제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근허는 전압 제어 방식의 속도 제어요. 그럼 전압 제어는 대용량이라 그랬죠. 왜? 1근허는 유도 전동기, 발전기, 그 다음에 전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만큼 장치를 구동하는데 소용량 이런 것에 사용하면 부적절하겠죠. 경제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대용량에 사용하고요. 속도 조정 범위가 광범위하겠죠. 광범위하고 용량도 큽니다. 그래서 가변 속도, 고속도 이게 아니고 속도 제어 범위가 크다. 가변 속도에 용량이 큰 대용량, 제관기 등이 적합하다. 35번 직류전동기의 속도제어법에서 정출력 제어에 속하는 것은 정출력 제어, 계좌 제어, 정출력 제어, 계좌 제어, 그냥 그대로 한 문장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제어, 정출력, 계좌 제어, 정출력 이렇게요. 따라서 답은 2번.
36번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역회전. 어떻게 해요? 삼상 유도 전동기는 L1, L2, L3 세 선이 있다면은 L1, L2, L3 중에서 두 선의 위치를 바꾸면 역회전이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답은 2번입니다. L1, L2, L3 상 중에서 어느 두 상의 접속을 바꾸어 준다. 2번. 37번.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전동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전동기입니다. 1번. 가속도의 변화 비율이 일정값이 되도록 선택한다. 2번. 회전 부분에 관속 모멘트가 적어야 한다. 맞죠? 3번. 소음이 적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네, 아파트 사시는 분들 뭐 꼭대기에서 뭐 소음이 들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소음이 적어야 합니다. 소음이 적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4번. 기동 토크가 적어야 한다. 기동 토크가 적어야 하는 전동기가 있을까요? 기동 토크가 적어야 한다. 예,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멈춰 있다가 부드럽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동 토크가 커야 하겠죠. 그래서 37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기동 토크가 커야 한다. 여기까지 3장이었습니다. 3장이었는데요. 지금 끝내고 나니까 전기 기기 과목에서 한 내용과 겹치는 부분도 굉장히 많지만 또 절반 정도는 겹치지 않는 부분도 많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이 기기에서 공부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대충 뭐 나중에 넘기자, 뭐 다른 부분 공부할 것도 많으니까 이렇게 했다가 좀 무시했다가 나중에 큰 거 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문제 유형이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건 되신다면은 이론부터 한 번 정도 쭉 정리하신 후에 문제풀이로 마무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4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